네, 역대급 진짜 우리 강사분들이네요. 연사분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저게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셨지만 내년에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외모가 마이클 샌델과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샌달과야. 샌달과. 그래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네. 마이클 샌델이시네. 자, 그러면 마이클 샌달로 샌달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지난주 내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징검다리로 움직이고 있고 직전의 음봉의 안에서 움직인다 표현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주예요. 이 전주에 한번 금요일 날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봉이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만 있었고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반등은 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아래로 가자니 그런 악재도 아닌 것 같고 또는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직전에 막 급등했던 종목들의 매물을 맞으면서 조정을 좀 보이는 구간이 좀 있었고 지난 한 주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네. 그래서 직전주 장대 음봉하고 나서 징검다리 등락을 했다. 근데 AI 관련주 그 전에 클라우드 기업이나 뭐 데이터 센터 기업들 뭐 급등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소폭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마이크론하고 AMD 칩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다음 주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99% 금리 인하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 후반에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지역은행 부실채권 우려가 있어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0.5% 반등했는데요. 시작은 0.24% 시작 후에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오후에 반등을 줬는데 그 반등의 주역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금요일 오라클 6.9%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또 오픈 AI 개발자 회의에 막 올랐잖아요. 그들 매물을 맞으면서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 다시 또 다른 데들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데 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가 또 이들이 주춤하면은 빅테크가 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네. 네네. 얘들이 오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고평가 우려가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봉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차트를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뭐 음봉을 주었지만 그 다음에 반등 못 주고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락을 할 때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가 3.8% 올랐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 주 중반 이후에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로 인해서 자동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는 3.7%, SK하이닉스가 8.7% 올랐고요. 현대차는 12%, 기아가 11% 올랐습니다.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주간 에코프로 57% 올랐습니다. 이게 한 주입니다. 와. LNF 55%, 그래요? 예, LG에너솔루션 20%, 삼성 SDI 23%. 이게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이 10% 이상씩 움직이는 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2차 전지에도 변화가 좀 생겨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이 43%, LG화학이 21%, 엔캠이 24%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얘들이 오른 것은 중국이 배터리 수출 통제 그리고 소재 통제 요 얘기하면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LG에너솔루션이 이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에너솔루션 저점을 확실히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에는 ESS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주 후반에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반도체가 급등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부분도 좀 한몫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피가 보합, 코스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수요일 날 2.68%, 목요일 날 2.49%, 이틀 동안 5% 이상 지수가 올랐어요. 금요일 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던 차에 금요일 날 마지막에 조금 밀리면서 금요일 날 고점이 플러스 1.5%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보합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까 공인자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향 칩 철수한다. 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가 많아서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많아요? 뉴스가 한 장 마감할 때 즈음에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 센터형 서버 칩 사업 철수, 로이터발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주요 인프라에서 마이크론 칩 사용 금지 2023년 하반기에 금지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뭐 주변의 다른 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서버 칩이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계속 거기서 투자를 하면서 고용도 하고, 고용이면 3,000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거에 대한 반발 또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뉴스 프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나 또는 이제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위험이 좀 더 따른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칩, 데이터 센터 향 서버칩 요거에 한해서 사업을 철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은 약 34억 달러로 마이크론 전체 매출이 약 12%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악재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금요일 날 한 3% 빠졌다가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냐면은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XMT, YMTC 여기 이제 중국 기업들이요, 대만 기업들이요. 얘들은 반사이익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중국 기업들이죠. 이러면서 이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한편으로 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빠졌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미국이. 이게 실제로 거론이 어딩이 나왔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한 얘기예요? 미국 정부 쪽에서 발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의 30% 이상, SK하이닉스 디램의 30% 이상 중국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얘기가 나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수혜를 입는 것보다는 이미 삼성과 SK는 미국이 대중 수출 제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고 수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고는 새로운 압박 카드가 새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았어요. 일리 있는 걱정이기도 해요. 네. 네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 단계는 반사 이익이 더 먼저 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져? 그럼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더 강한 압박을 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 6번, 7번 주소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젠슨왕이 미국 규제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지금 0%다. 사실상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100% 철수했다. 요렇게 주말에 어디 이제 모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론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수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이냐 아니면 미국의 압박 카드가 더 있겠냐 이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수혜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네.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빠지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반도체 위주로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2차 전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에 축 빠지면서 2차 전지가 다시 더 힘을 받는 이런 모습을 사실 목요일부터 보였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엇갈리는 수급이.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더 급등을 했거든요. 2차 전지가. 그래서 반도체가 고점으로부터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5%, 6%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설명을 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의 랠리가 꺾인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날 금요일 빠진 거에 대한 해석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불확실성이나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또 저 뭐예요? 미국 공장에서도 이제 그 블랙웰 네. 생산하다는 뉴스도 아침에 네, 맞습니다. 예, 들리더라고요. 저도 안 가져왔는데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렇죠. 뉴스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 대만에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TSMC. 근데 이제 네. 미국에서 예. 생산을 한다. 예, 사양이 근데 그좀 약간 저사양이더라고요. 아, 저상이에요? 보니까. 예, 블랙웰인데도. 예, 저사양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블랙웰이 그래도 현재 생산 중엔 제일 최신 제품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런 얘기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그게 노이즈가 부각이 된 게 2차 전지 올라오면서 수급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박스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동안 연속 상승을 좀 했고요. 금요일만 고점으로 되게 빠졌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3,8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급히 올라온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월봉이에요. 봉이고요. 그냥 지금 그림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성장과 확산 기대로 인해서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오픈AI, AMD, 오라클의 연합 요 얘기가 지지난주에 있었고 그게 지난 2주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럼으로써 AMD가 10월달 한 달 동안 44% 올랐어요. 마이크론이 21%, 샌디스크 25%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10월 동안에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주도에 있었던 AI의 시장의 흐름이 좀 확산되면서 수급이 변화됐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차트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요게 지난주예요. 엔비디아 지난주고요. 엔비디아가 7월 달에가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여기 돌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60 정도가 됐었고요. 8월 1일 날 18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에 있는데 약 3개월 동안 그냥 여기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AMD는 급등을 좀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야흐로 에이펙이 시작이 이번 주 후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이펙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정상회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4중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중국의 4중전회 누수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4중전회에 나오는 내용들로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많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 정치적 이벤트에 의한 정책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격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넷플릭스가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있고 테슬라 있고 인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기존 주도주에서 시장의 수급은 좀 확산됐죠. 거기에 지금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나 정책들이 있죠. 거기에 실적 발표를 하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시장은 아마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방향을 잡기보다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S&P 500의 장기 연봉이에요. 매년이에요. 연봉이요? 연이에요. 연. 아. 이게 1년씩입니다. 중간에 큰 음봉이 하나 있죠. 2022년. 네. 이게 금리 인상할 때입니다. 아. 중간에 음봉 하나 있죠. 2018년. 이게 금리 인상할 때입니다. 이게 긴축을 할 때입니다. 2015년 약간 긴축할 때고 2011년도에도 십자형인데 요건 남유럽의 디폴트가 생겼을 때예요. 네. 2008년 글로벌 네, 금융위기에 저점 찍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이게 이번 미국 시장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팁 안 드리고 그냥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S&P 500의 최저점이 666포인트였어요. 네. 지금 6,700포인트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6,664포인트입니다. 10배 10배. 났죠, 10배. 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P만 그냥 들고 있어도 10배. 네. 예.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주가 흐름이나 개별 주가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에 10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만 들고 있어서는 그냥 50배는 그냥 갔겠네, 그죠? 어지간한 애들 한 30배, 50배는 그냥 갔겠어. 근데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지난주에 금요일도 금요일 날 두 분이 좀 보람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시면요. 어지간한 종목으로 오른 게 아니고 어지간한 종목은 못 올랐어요. M7. 문제는 또 그래요. 예. 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에이펙 하면서 심리 호전돼서 지수 상승 견인을 하는데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됐으니까 됐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보다도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내가 들고 갈 거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예요. 시장은 좀 안정화됐고 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코스피가 9월에 7.5% 올랐습니다. 10월에 아직 지금 중반인데 9.5%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9월에 20% 올랐고 10월에 16%, SK하이닉스 9월에 29% 올랐고 10월에 34% 올랐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따로 있죠. 네. 선물로 하는. 그건 아시죠? 네. 코스피 200 지수는 9월, 10월 두 달 동안 19%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전체는 한 18% 올랐잖아요. 얘는 더 오른 거죠, 일단. 코스피 200 대형주니까요. 네. 그런데 코스피 200개 종목에서 지수는 10% 올랐는데 19% 이상 오른 종목이 17개예요.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거는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200개 중에 17개만 올랐어요. 지수를 비트한 건. 네. 심지어 200개 중에 87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두 달 동안. 그래요. 지수가 20% 이상 간 동안 코스피 200개 중에 87개는 마이너스라고요. 지수 주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어디가 나오면 다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가 훨씬 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달간만 좀 볼게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수는 한 10% 올랐어요. 삼성전자 25% 올랐고 SK하이닉스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76%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지수를 봤더니 2% 올랐다는 거예요. 2%. 네. 그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들의 시가총액의 상승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보다도 이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 후반에 2차전지 오르니까 얘들이 매도가 딱 나왔죠. 네. 그렇듯이 그리고 자동차도 지난주에 후반에 올랐잖아요. 이 수급의 이동이 생기면서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꺾이면서 반도체가 못 갈 거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미국 보면은 우리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반도체 오르다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 오르다가 아니면은 저기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메타, 네. 아마존 얘네들 오르고 이렇게 얘들 쓰면 얘가 오르고 얘들 쓰면 얘가 오르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이 그동안에 지금 조방원이라고 했던 것들이 올라다가 걔들이 멈춰 있었거든요. 네. 걔들 멈춰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삼성전자 최근에 2주 동안 오른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요거 오른 건데 하이닉스고 이거 다 아실 거고요.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방산의 주도주잖아요. 네. 얘 20% 빠졌습니다. 음?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 이거 20% 빠졌어요. 최근에. 예.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조선의 주도주는 뭐예요? 한조. 한조에. 한조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옆으로 그냥 있었어요. 네. 그리고 원자력하고 얘들은 요번에 반도체에 가면서 전력기기는 같이 올라갔어요. 조사들을 비교하고. 가스터빈. 예, 전력 에너지는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AI의 확산이 미국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AI의 확산으로 전력기기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못 올랐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방원에서 지주하고 금융은 이미 빠져 있고요. 네. 조방원에서 방산 빠졌고 조선은 멈춰 있고 원자력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즉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상황이 다들의 지금 조방원이라고 했던 그쪽이 좀 멈춰 있는 사이에 반도체가 확 올라오면서 그들은 멈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좀 멈춘 사이에 혹시 자동차나 2차 전지가 올라주면서 그렇게 순환하면서 시장에 가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될 개연성이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꺾일 거라고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피크가 28년이면 반도체는 특히 삼성전자 주가를 잘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피크 또는 반도체 저점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찍습니다. 네. 그럼 2028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증권에서 2028년 고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 2027년 초까지만 보고 네. 그리고 2027년 고점이라고 하는 IB들로 보면은 2026년 중반 정도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텀이 내년 중반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반도체는 아직까지 텀이 있다 또는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할 수 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다른 게 올라와 주면은 그러면 일시적인 수급의 현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순환하면서 시장을 더 떠받치지 않겠냐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반도체 쪽만 올라가고 지금 계속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올라간 거예요. 200개에서 87개면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코스피 200개 종목에서 87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코스피 200은 대형주 아닙니까? 네.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라고요. 이 사이에 이 지수가 올라오는 사이에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네. 이런 쏠림 현상은 좋지 않다. 결국은 이런 쏠림 현상은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측도 한 측에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잘 안 먹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쏠림 현상 계속 있는 걸로는 안 된다. 지수가 못 간다. 뭐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이 뒤에 얘기보다 앞에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 얘기들이냐면 그거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효성중공업이고요. 이거 에코프로입니다. 오이구야. 이게 지난주예요. 50% 이상으로 에코프로거든요. 네. 이거 제가 일봉을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가져왔구나. 위에가 일봉이고 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음. 월봉이에요. 에코프로에 저 고점 찍고 네. 2년 동안 이상 빠졌다가 요 월봉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네요. 네. 네. 잘 보시면 처음이에요. 뭔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거 LG 솔루션은 저점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 현대차예요. 이건 주봉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차가 맨날 여기 있다가 이거 몇 개월 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양봉을 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조방원에서 힘을 좀 잃고 있다가 반도체로 갔는데 반도체 힘 잃고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여기 2차 전지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 괜히 쫓아갔다가 물리는 거야. 네. 얘는 말고 그냥 계속 여기만 있어야 돼. 아니면 조방원 기회 있으니까 여전히 조방원 해야 돼. 이걸 결정하기가 지금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잠깐 드리면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주도 섹터라는 거는 사이클에 의한 경기 사이클에 의한 주도 섹터가 있고 혁신에 의한 주도 사이클이 있고 정책에 의한 주도 사이클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에 의한 주도 사이클이 없습니다. 왜? 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AI라는 혁신에 의한 주도 사이클이 있고 정책에 의한 주도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의 주도 섹터는
AI 혁신에 의한 주도 섹터로 가는 거예요. 이 시장은. 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네. 거기에 정책에 의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더 우선으로 둘까는 혁신에 의한 사이클, AI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뭐 조방원이 있고 우리나라 정책은 뭐 지주회사, 금융, 뭐 배당 관련주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정책에 의해서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책에 의한 거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2차 전지가 여기서 쭉쭉 가가지고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2023년처럼 이런 영화를 다시 누릴 거냐. 또 자동차가 그럴 수 신고가 내면서 갈 수 있겠느냐, 현대차가. 이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수급으로 움직이고 수급이 깡패니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네.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이익을 동반하지 않고는 가지 않아요. 네. 드림으로 가는 건 드림으로 끝나요. 예전에 PDI라는 말을 썼잖아요. PBR에서 가운데 드림을 넣어서 PDI라고 썼잖아요. 맞아. 걔네 다 박살났어요. 네. 이익이 없는 드림으로 가는 거는 주도로 가면서 신고가를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들을 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애들이 있고 가다가 매물 맞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얘들이 이번 텀에 이익을 수반하면서 가는 건 주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준을 그걸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지금은 우리 시장은 시황보다 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갖고 가는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서 가는 게 아니고 웬만한 걸 못 가고 가는 동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제 방송 끝나고 그 윤조 센터장이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진짜 PDR이라고 예. 이 높은 가격이 도저히 설명이 뭘로 해도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드림으로 가자. 예, 그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그런 거 같아요. 만들었죠. 네. 네. 자, 뉴스 몇 개 짧게 좀 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네. 몇 개 짧게만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뭐 대중관세 인상은 지속 불가하다라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날 귀국했어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3,500억 달러 투자 총액은 유지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미국에 다양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독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에이펙을 앞두고 네. 왜 출국했나 봤더니 독일 및 폴란드 등 유럽 주요 방위산업 협력국을 방문하는데 지금 유럽은 뭐라고 했냐면 대규모 방산 지금 정책에 이걸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누기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유럽이 지금 무기 공동구매로 방공구목을 메운다고 하면서 2030 방위태세 로드맵을 발표해서 지금 유럽에는 공조달 비중 25에서 40%를 확대하면서 지금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매할 건지 어떤 걸 구매할 건지를 지금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구매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구매하자. 예. 네네. 그런데 유럽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 원래 우리는 배제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 제3국을 차단하지는 않을 거야. 다만 유럽산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걸 간 거예요.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 내일 해도 되는 내용들은 빼고요. 이 단신 뉴스만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이렇게 단신이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이거 2년 동안 단계별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유예 기간을 좀 주겠다. 그런데 이거 5년으로 연장한다라는 발표 곧 할 거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ESS 시장이 없으면 AI 반도체 못 돌린다. ESS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하는데 이런 시장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가 지금 ESS 쪽이 좀 더 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그 공급망 분리도 굉장히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완전 배제되는 거. 그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네. 언제 발표할 거다, 뭐 그러니까 시행할 거다, 요 정도 단계죠. 근데 지금 11월 분위기가 8일 예 정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하나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수혜가 되는 쪽, 네. 그런 쪽이 지금 살살 수급이 들어오거나 각광을 받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에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